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서 단일 대우로 좌파 진보 진영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중도 보수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진보 좌파 진영의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분열된 보수 우파, 단결된 진보 좌파, 이런 대결 구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득표 수면에서 중도 및 보수 진영이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로 인해서 당선자는 진보 좌파 진영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1월 30일 날 한겨레 신문은 김문수 한국당 탈당, 정광훈 목사와 신당 창단 추진,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곧 안철수 신당 출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 가능성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과거처럼 분열된 것으로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제목은 보수 우파 단결 가능성 여론조사. 대상은 공병호TV 커뮤니티. 게시일은 2020년 2월 2일 날 오전 12시 10분, 그리고 종결은 2020년도 2월 5일 날 13시, 3일간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참가자들은 6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투표뿐만 아니고 자신의 의견까지 개진한 사람은 1342명입니다. 질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우파 단결 가능성 여론조사. 4.15 총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단결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일, 예를 들어서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 등,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5천 명이 참가해가지고 이 가운데 75%, 압도적인 다수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75%가 단결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보수우파 진영은 단결할 것으로 본다. 75%입니다. 단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으로 본다. 25%입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신당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분열로 보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75%가 됩니다. 의미 및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가 그동안 실시한 다양한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75% 대 25% 정도로 의견이 나누진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2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문수 신당을 궁극적으로 보수 분열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25명에 달합니다. 반대로 김문수 신당과 같은 부분이 출범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수 우파 진영은 단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75%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75%가 진짜로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을 담은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만 75% 가운데서 상당수는 김문수 신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75%로 비관론보다 3배 많습니다. 보수우파 진영은 단결할 것이다. 김우순님입니다. 39명의 찬성을 얻었는데 한국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창당되어서 가슴이 후련합니다. 지금은 싸울 줄 아는 당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은 군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긍정론을 피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폴팡님입니다.
26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역할이 자유한국당을 자극하고 마침내 선거 전에 공정한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통합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에 승복하고 경선에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없도록 우파 후보 단일화로 통합 및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신당이란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분당된 거죠. 일종의 당원을 나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폴팡님 같은 경우 그게 물리적으로는 분열이지만 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가지고 훨씬 더 보수 우파 진영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원기 씨입니다. 17명입니다.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나 선거가 임박하면 우파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우파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적으로 거리의 우파의 힘과 외침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는 분명히 단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슈슈님입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분열인가 걱정하였지만 잘 살리면 통합보다도 선거연대가 더 큰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자유통일당의 투쟁력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좀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선거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김남섭님은 8분의 찬성을 받았는데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후보 단일에만 있으므로 반드시 반문연대의 당위성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문연대를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한사용님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4분 5열처럼 보이지만 워낙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우파의 단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이만하고 4.15 총선에서 꼭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명 가운데 75%가 지금 김문수 당과 같은 것이 출범해서 자유통일당과 출범해서 분열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선거연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파 보수 진영이 단결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5%가 비관론입니다. 이번에도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되고 말 것이다. 비관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씨킴님입니다. 19명의 찬성을 받았는데 국민들보다는 각자 자기들 밥그릇에 더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항상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은이 체제하에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분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신킴님입니다. 두 번째는 윤토니님입니다. 6분의 찬성을 받았는데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단일화만이 승리의 길임들을 알고들 있지만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양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우파 진영이 반드시 오해할 겁니다. 이분도 아주 분열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임영빈님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도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우파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 염려됩니다. 여전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런 것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안토님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공명심에 지배되어 4분 5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역대 보수가 패배한 신뢰가 다분히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계열은 막판에 단일 통합합니다. 공작 정치의 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시한 그런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6만 5천 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75%가 단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25%가 분열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참조하시고 아무튼 보수 우파 진영에 단결되어서 단일 대우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폭주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